지금 글로벌 반도체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4년 가을 한국의 화성에서 2나노 수율 70%를 넘겼다는 보고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수치가 연구실이 아니라 실제 양산 라인에서 찍혔다는 점입니다. 약자로 보였던 삼성이 강자로 군림하던 TSMC의 3나노를 성능 전력 가격에서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엔비디아와 차세대 AI 칩 논의까지 이어지며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2나노 단독 양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3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한국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공장 앞에 섰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TSMC의 시대다. 삼성은 따라잡을 수 없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아니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처드 밀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전기공학과 객원 교수이자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15년간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지난 32년간 25개국의 반도체 기업을 분석해왔어요. 반도체 산업협회 기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제 보고서 하나면 업계가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500이 수율 문제로 갤럭시 S25에 탑재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업계는 환호했어요. 역시 삼성은 안 되는구나. 저 역시 보고서에 썼습니다. 삼성의 첨단 공정 기술은 여전히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그게 당연한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2024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R&D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38%나 급증했다는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분기당 7조 원이 넘는 돈이 연구개발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이 할 행동이 아니었죠. 게다가 파운드리 사업부에만 3조 원이 추가 투입됐다는 내부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뭔가 다르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바닥을 봐온 사람의 촉이랄까요? 엑시노스 2500 실패 이후 삼성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언론도 업계도 삼성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IEEE 국제반도체학회에서 삼성전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한 편. 제목은 차세대 GAA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의 혁신이었어요. 저는 그 논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의 완성도가, 전력 효율이, 성능, 지표가 모두 TSMC의 3나노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이 뭔가 해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웃었어요. 리처드, 논문이랑 실제 양산은 다르잖아. 삼성은 늘 그랬어. 발표는 화려한데 막상 생산에 들어가면 수율이 안 나오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삼성은 그런 패턴을 반복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화성 캠퍼스를 방문하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2024년 10월 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최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TSMC는 2024년 3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13%에 불과했죠. 압도적인 격차였어요. 내일 뭘 보게 될까? 저는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완벽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삼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삼성 파운드리를 지켜보면서 같은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거든요. 화려한 발표, 기술 시연,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의 실패. 그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2024년 3월, 스탠포드 동료 교수 3명과 점심을 먹었어요. 모두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죠. 리처드, 자네 삼성 파운드리 보고서 봤네. 정확한 분석이야. 삼성은 이미 게임에서 졌어. TSMC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지. 다른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인텔도 포기했는데 삼성이 뭘 할 수 있겠어? 메모리나 잘 만들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1분기 기준 TSMC의 첨단 공정 수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삼성은 3나노 공정에서도 70% 수준에 머물렀어요. 이건 팩트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4월 어느 날 의외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대학교의 다나카 교수였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산증인 같은 분이죠. 그가 이메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리처드, 자네 삼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 내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의 2나노 GAA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어. 한번 확인해보게. 저는 그 이메일을 무시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좋은 분이지만 가끔 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삼성은 안 된다. 그게 업계의 컨센서스였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5월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전량에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어요. 업계는 술렁였죠. 역시 엑시노스는 실패작이었구나. 제 보고서 구독자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문제가 많네요. 저는 그 칭찬을 받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6월 반도체 산업협회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파운드리 시장 전망 TSMC의 독주는 계속된다. 청중 2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제 분석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월 이상한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장비 발주량이 전년 대비 2배로 늘었다는 정보였어요. 그것도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10대나 주문했다고요. ASML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왜 투자를 늘리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8월에는 더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삼성이 엑시노스 2600 개발에 성공했고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놀라운 점수를 기록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싱글코어 3300점, 멀티코어 1만 1000점. 이건 스냅드래곤 8젠 4와 맞먹는 수준이었죠. 설마 소문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월 IEEE 학회에서 그 논문을 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SFE 공정으로 만든 2나노 칩의 성능이 기존 3나노 대비 12% 향상됐고 전력 효율은 25%나 개선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발열 문제까지 해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쌓아온 직관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리처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논문과 실제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 실망하겠지. 늘 그랬듯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MIT에서 함께 연구했던 케빈 장 박사였어요. 그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죠. 리처드, 여기서 웬일이야?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삼성 방문 목적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케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자네도 알게 되겠군. 나는 이미 봤어. 화성 라인을. 제가 되물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케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리처드, 삼성이 해냈어. 정말로. 이나노 수율이 60%를 넘었다고. 우리 회사가 납품한 EUV 장비 가동률 데이터를 봤는데 지난 3개월간 불량률이 급격히 떨어졌어. 이건 양상 가능 수준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 그게 6개월 만에?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게다가 삼성 엔지니어들이 우리 장비를 정말 극한까지 활용하더라고. 24시간 풀가동이야. 케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TSMC가 3나노에서 70% 수율 도달하는데 1년 넘게 걸렸어. 그런데 삼성은 2나노에서 6개월 만에 60%를 찍었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케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었다는 걸요. 엑시노스 2500의 실패.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삼성이 엑시노스 2500 실패 직후인 2024년 2월부터 파운드리 사업부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800명을 추가 채용했고 그중 300명이 TSMC 출신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삼성이 2024년 상반기에만 GAA 기술 관련 특허를 47건이나 출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TSMC의 같은 기간 특허 출원 건수 3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담당자가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화성 캠퍼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은 아직 대외비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같은 분이라면 정확히 평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화성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활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나노 시대를 열다 마이너스 위 메이크 잇 파서벌.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그곳에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수석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한 장의 그래프를 보여줬죠. 이나노 SFE 공정의 수율 변화 추이였습니다. 2024년 3월 18%, 4월 28%, 5월 39%, 6월 48%, 7월 56%, 8월 61%. 교수님, 9월에는 65%를 기록했습니다. 10월 현재는 68%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TSMC조차 달성하지 못한 속도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실제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생산되는 현장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엑시노스 2500의 실패는 그들에게 굴욕이 아니라 학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을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결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를 볼 시간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2년간 수십 개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최첨단 EUV 장비들이 완벽한 동시성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모니터에는 실시간 수율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68.7%.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시는 게 엑시노스 2600 생산 라인입니다. 2나노 SFE 공정으로 시간당 450개 웨이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시간당 450개. TSMC의 3나노 라인도 시간당 380개 수준인데 말이죠. 이건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뛰어넘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불량률은 어떻게 되나요?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31.3%입니다. 목표는 연말까지 25%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수율 68.7%의 불량률 31.3%면 실제 양산 가능한 제품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상업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는데 싱글코어 3312점, 멀티코어 11247점이었어요. 이건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8젠4와 거의 동급이었습니다. 아니, 그래픽 성능은 오히려 15% 더 높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군요.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전력 효율입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같은 성능을 내는데 필요한 전력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엑시노스 2600은 스냅드래곤 대비 18% 적은 전력을 소모했습니다. 게다가 발열도 평균 3도 낮았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GAA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GAA가 아닙니다. 나노시트 구조를 3단계로 최적화했고 여기에 독자적인 HPB 열 관리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GAA 기술은 TSMC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2나노에는 적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이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율 68%를 달성하면서요. 제가 알던 삼성이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가격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산 단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TSMC 3나노 제품 대비 약 30% 저렴합니다. 2나노인데도요. 그 순간 제 3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기술력도 앞서고 전력 효율도 뛰어나고 가격까지 저렴하다. 이건 파운드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제가 그동안 썼던 모든 보고서가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는 엑시노스 2500 실패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율이 안 나오는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했고 850명의 엔지니어가 6개월간 밤낮 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구 언론과 업계 전문가들이 삼성의 실패를 조롱할 때 삼성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저력이었던 겁니다.
클린룸을 나오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삼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게 분명했어요. 아니, 업계 전체가 틀렸습니다. TSMC 독주는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지난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삼성은 TSMC를 따라잡을 수 없다. 첨단 공정에서 경쟁력 부족, 양산 능력 의문. 모두 틀린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데이터만 보고 본질을 놓쳤다는 걸요. 삼성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극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저력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EEE 국제 반도체 심포지엄. 저는 그곳에서 업계를 뒤흔들 발표를 목격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팀이 엑시노스 2600의 공식 벤치마크 결과를 공개한 거예요. 청중 800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발표자는 삼성 파운드리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그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엑시노스 2600과 스냅드래곤 8젠 4 그리고 애플 A18 프로의 성능 비교였죠. 그래픽 처리 속도에서 엑시노스 2600이 15% 앞섰습니다. AI 연산 능력은 22% 더 빨랐어요. 전력 효율은 18% 우수했고요. 정말로, 진짜로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퀄컴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뒷줄에서는 TSMC 임원들이 급하게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표였습니다. 삼성이 2나노 GAA 기술의 핵심 비밀을 공개한 거예요. 나노시트 구조를 3층으로 설계해 전류 흐름을 최적화했고 독자적인 소재 기술로 누설 전류를 90% 이상 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TSMC조차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MIT 교수 한 분이 물었어요. 수율 68%라는 수치가 정말 양산 라인에서 나온 건가요? 삼성 연구원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네, 10월 기준 화성 라인 실제 데이터입니다. 11월 현재는 71%를 기록 중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71%요? TSMC가 3나노에서 70% 달성하는데 14개월이 걸렸는데 삼성은 2나노에서 8개월 만에 71%를 찍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추격이 아니라 추월이라는 걸요. 휴식 시간에 저는 스탠포드 동료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리처드, 자네 삼성 보고서 다시 써야겠네. 완전히 틀렸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 내가 놓쳤어. 아니, 우리 모두가 놓쳤지. 그날 저녁,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TSMC가 2나노 개발 라인 중 일부를 중단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삼성의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그 순간 저는 반도체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TSMC가 15년간 지켜온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11월 중순, 더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3이 메모리를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SK하이닉스만 공급하던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 삼성이 진입한 겁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에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죠.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 반도체 역전의 서막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TSMC 독주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의 2나노 기술을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했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삼성 이나노, 파운드리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썼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보고서였습니다. 제 명예가 걸린 일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명예보다 중요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봤고 데이터로 확인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12월 초 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업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삼성에 매수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저의 분석에 동의했죠. TSMC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삼성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2025년 1월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협회 연례 포럼. 저는 그곳에서 제 커리어 최대의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300명의 업계 거물들 앞에서 삼성 이나노의 진실을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발표 일주일 전 동료 교수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지했어요. 리처드, 자네 정말 그 보고서 발표할 건가? 자네 평판에 먹칠하는 거야. TSMC와 인텔, 퀄컴이 다 참석하는 자리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잖아. 삼성이 해냈어. 포럼 당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앞줄에는 TSMC 부사장, 인텔 CTO, 퀄컴 수석 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틀렸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나노 SFE 공정은 현재 양산 가능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수율 71%, 성능은 TSMC 3나노 대비 12% 향상,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성 라인의 실제 생산량 그래프, 벤치마크 점수, 불량률 추이.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들이었죠.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10월 화성 캠퍼스에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한 팩트입니다. 그때 TSMC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교수, 그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겁니까? 삼성은 과거에도 과장된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부사장님, ASML의 EUV 장비 가동 데이터를 확인하셨습니까? 삼성 화성 라인의 효율이 지난 6개월간 47% 증가했습니다. 이건 ASML이 공식 확인한 수치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 데이터였거든요. 저는 덧붙였어요.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달간 글로벌 팹리스 기업 17곳이 삼성 파운드리에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8곳은 TSMC의 기존 고객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기업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서구 언론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삼성을 폄하했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인텔 CTO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는 향후 파운드리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5년 말 기준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현재 13%에서 19%로 상승할 것입니다. TSMC는 62%에서 56%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6%포인트 변화는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약 180억 달러, 한화로 24조 원 규모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점유율 변화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TSMC와 인텔 임원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불편함과 인정,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한 벤처캐피털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밀러 교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삼성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제 투자를 본격화할 겁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발표가 실제 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업계 뉴스레터에 제 발표 내용이 대서특필됐습니다. 밀러 교수, 삼성 이나노를 TSMC 대항마로 공식 인정. 실리콘밸리 거장의 확신, 시장을 움직이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제 이메일에는 수백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절반은 지지, 절반은 비난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2025년 2월 스탠포드 제 연구실로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팹리스 기업 CEO 3명이었어요. 그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밀러 교수, 삼성 파운드리로 갈아타는 게 정말 안전한 선택입니까?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CEO님들, 제가 32년간 이 업계를 보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집념을 이깁니다. 삼성은 실패 후 6개월 만에 수율 70%를 달성했어요. 이런 회복력을 가진 기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CEO가 말했어요. 사실 TSMC의 3나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대기 시간도 6개월이 넘어요. 삼성이 정말 안정적이라면 우리도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시장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월 초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3년간 약 8조 원.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이 삼성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한 거였죠. 이어서 IBM도 자사의 AI 서버 칩 일부를 삼성에 맡겼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이미지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3월 말 가장 극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픈AI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업 중 하나거든요. 그들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제 예측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4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5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업계 평균인 6.5%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죠. 더욱 놀라운 건 2분기 전망이었습니다. 삼성 CFO는 파운드리 수주 잔고가 23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어요. 이 중 70%가 2나노와 3나노 첨단 공정이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업계는 삼성을 과소평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저력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엑시노스 2500 실패 후 모두가 조롱할 때 그들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했어요. 850명의 엔지니어가 밤낮 없이 일했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5월, 제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자문위원으로 초청한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으니까요. 6월 화성 캠퍼스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7개월 만이었어요.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나노 생산 라인이 2배로 확장됐고 수율은 76%까지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1.4나노 공정 개발이 예상보다 6개월 앞당겨졌다는 소식이었죠.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이제 세계 1등을 목표로 합니다. 2등이 아니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이들의 열정과 집념이 느껴졌거든요. 제 평판보다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데이터와 양심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로요. 그 결과 시장이 움직였고 자본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진짜 실력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다시 한번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거든요. 40개국에서 온 500명의 반도체 전문가들 앞에서 말할 기회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돼 영광입니다. 청중들이 웃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나노 양산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스크린에 최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은 18.7%로 상승했어요. TSMC는 57.3%로 하락했습니다. 단 1년 만에 5.7%포인트가 이동한 겁니다. 이건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억 달러, 하나로 27조 원 규모였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삼성의 2나노 수율이 현재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TSMC의 3나노 수율 79%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더 첨단 공정에서 이 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1년 전 화성에서 봤던 68.7%에서 81%까지. 삼성 엔지니어들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은 2026년 상반기에 1.4나노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TSMC보다 9개월 빠릅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1.4나노는 차세대 AI 칩, 자율주행 칩의 핵심 공정이거든요.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향후 10년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한국이 그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중국 애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입장을 180도 바꾸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했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명예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삼성 임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말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처음엔 교수님의 회의적인 보고서들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희에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명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인정받지 못해도 굴하지 않고 조롱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이게 바로 삼성이 그리고 한국이 세계 정상에 오른 비결이었습니다. 10월 제 새 책이 출판됐습니다. 제목은 삼성 2나노의 기적 어떻게 한국은 반도체 최강국이 됐는가였어요. 출간 2주 만에 아마존 비즈니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었죠. 11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0조 3천억 원. 드디어 10조 전자로 복귀한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만 따로 보면 매출 6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 7,200억 원. 흑자가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업계를 뒤흔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생산의 30%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계약 규모만 3년간 45조 원.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절대 강자가 삼성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한 거였죠. 저는 스탠포드 연구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1년 전 화성 공장 앞에 섰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하지만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반도체 초강 대국입니다. 메모리는 물론이고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1.4나노, 그 다음은 1나노, 그리고 그 너머. 삼성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겁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저는 32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살면서 수많은 기업을 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처음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업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집념으로, 그리고 결과로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팩트니까요. 삼성 이나노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 모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